안녕하세요. 드라마 리투파보는 잼잼 리뷰입니다. 호수가 두 손봉에 올라가면서 미지가 좋아졌던 이유는 나도 날 못 믿는데 미지가 내가 올 거라고 믿고 끝까지 정상에서 자신을 기다려줬기 때문이었습니다. 살면서 이런 산 하나도 제대로 못 오를 바엔 살고 싶지 않다는 마음으로 오르기 시작했으나 마음처럼 따라주지 않는 몸 때문에 호수는 포기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내려오는 아이들 중 미지가 없었기에 호수는 올라가는 내내 미지를 생각하면서 올라갔고 그동안 숨겨왔던 화상 상처를 미지 앞에서 처음으로 내보였죠. 긴팔 점퍼를 벗은 호수의 모습은 꼭 더 튼튼한 껍데기로 바꾸기 위해 탈피한 소라기 같아 보였는데요. 호수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던 그날 이후 호수는 한계에 부딪혀 자기 자신을 못 믿던 순간마다 미지가 생각났을 거예요. 그런데 미지를 일으켜 세우던 것도 호수였습니다. 할머니가 쓰러지신 후 방 안에서 나오지 못하던 미지는 이런 것도 제대로 못 오를 바엔 살고 싶지 않다던 호수의 말이 떠올랐어요. 그러고 보면 미지의 믿음이 지금의 호수를 있게 했고 호수의 말이 미지를 깊은 동굴에서 스스로를 나올 수 있도록 해주었던 건데요. 미지의 서울 5회 엔딩에서 미지는 호수에게 나도 널 좋아했다고 그날 나도 널 생각하면서 나갔다고 고백합니다. 과연 호수는 미지의 고백을 미래가 있다고 생각할까요? 아니면 미지가 있다고 생각할까요? 호수는 자신의 마음이 자꾸 미지인 유미래를 향하자 교통정리를 하기 위해 고향을 내려가 미래인 유미지를 마주했습니다. 그런데 몇 달 전 머리 노란 미지와 지금의 검은머리 미지는 달라 보였죠. 호수가 과연 서울에 있는 유미래가 유미지라는 걸 내가 또 마음을 준 사람은 첫사랑이던 유미지라는 걸 확신했을까요? 육회 예고를 보니 호수에게 들이대던 박지훈이 호수가 미지에게 가려고 하자 걔 미래 아니야 라고 말하며 붙잡았는데요. 미래와 미지 둘 다 친했던 박지훈은 서울의 미래가 미지라는 사실을 눈치챈 것 같아요. 박지훈은 호수가 미래랑 사귀었다는 소문을 믿고 있었고 호수가 아니라고 말했어도 호수가 동창회에도 미래랑 같이 오는 걸 보며 호수가 미래를 좋아하고 있다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호수에게 걔 미래 아니야 라고 말한 거겠죠. 호수가 응 알아 걘 미지야 난 미지한테 가는 거야 라고 답하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요. 미지의 서울 이 드라마가 12부작이니까 딱 절반인 6회 엔딩에서 미지와 호수가 서로의 마음을 고백하고 키스하는 걸로 끝이 나면 좋을 것 같아요. 한편 신사옥 사업 보고서를 쓰게 된 미지는 멘붕이 왔는데요. 우리 미지가 몸으로 하는 건 다 잘해도 보고서를 한 번도 써본 적이 없잖아요. 그때 김태희가 먼저 미지에게 자료를 주었고 미지는 김태희에게 도움을 청했습니다. 김태희는 아마 과거 미래의 맞선임이었던 김수현의 동생인 것 같아요. 김태희가 술 취한 미래와 대화를 한 후 집에 돌아와 닫힌 방문 앞에서 아무래도 유미래 씨를 계속 도와야겠다고 말한 걸 보면 김수현은 채태관을 고발한 후 왕따를 당해 회사를 그만두고 방 안에 스스로를 가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김태희는 미지가 과거에 방 안으로 도망쳐서 나오지 않았을 때의 이야기를 들으며 방 안에서 나오지 않는 누나를 떠올린 것 같습니다. 김수현도 약을 먹고 상담을 받고 맨날 울고 잠도 못 자고 숨도 못 쉬고 심적으로 몰려서 고장이 난 상태일 겁니다. 김태희는 집에서는 그런 누나를 1년 이상 지켜봐왔고 회사에서는 버티는 유선임을 지켜봐왔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원래 하는 일이 자료를 주는 거라는 핑계로 신경 쓰이는 유선임을 도왔는데요. 누나는 도망쳤지만 도망치지 않기 위해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는 유선임을 보며 김태희는 유선임을 돕는 것이 누나를 돕는 것이라고 생각한 게 아닐까 싶어요. 그런데 미래는 김태희의 이름도 기억하지 못했고 그와 대화를 나눠본 적도 없다고 했죠. 유미래가 김태희를 도왔던 일은 김수현을 따라 채택안을 고발했던 걸 말하는 걸까요? 아니면 김태희가 계약직이라는 것 때문에 은연중에 무시를 당했을 때 미래가 도와줬던 적이 있던 걸까요? 한편 병원에 입원한 김로사는 담낭 결석을 발견했습니다. 의사가 그 전에 심한 복통을 앓거나 소화가 안 된 적이 없었냐고 물어보자 로사는 젊었을 때 알았던 속병을 얘기하는 거냐며 불안한 눈빛을 보였는데요. 이게 보니까 진짜 김로사도 쌍둥이랑 인생을 바꿔서 사는 것 같아요. 한국대를 졸업하고 신이 든 사람은 진짜 김로사고 내장탕집을 하고 한국대 장학금을 준 사람은 김로사의 인생을 살고 있는 그녀의 쌍둥이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미지가 써놓은 포스트잇을 읽지는 못한 것도 설명이 되겠죠.
또한 김로사의 시를 듣고 눈물을 흘린 것도 이해가 되고요. 거짓말을 들키는 순간은 하나같이 거지 같다고 했던 김로사의 사연은 과연 무엇일까요? 또한 김로사가 쌍둥이라면 진짜 김로사는 사망한 걸까요? 한편 미래가 한세진에게 직접 만든 딸기잼을 주자 동네는 미래가 딸기밭 사장과 사귄다는 소문이 퍼졌는데요. 미래가 소문에 완전 트라우마가 있더라고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고등학생 때는 호수와 사귀었다는 소문이 돌았고 회사에서는 유부남인 박수석을 유미래가 꼬셨다는 소문까지 돌았습니다. 미래와 김태희가 대화하는 모습을 본 사람들이 이번엔 어린애를 물었다며 광화문 한복판에서 두 번 뺨 맞고 싶지 않다면 유부남은 피해야 하지 않겠냐고 뒷담화를 한 걸 보면 미래는 박수석의 아내에게 광화문 한복판에서 뺨까지 맞은 것 같아요. 사실은 박수석이 미래에게 성추행을 했던 건데 마음 있는 척 이용해놓고 단물 빠지니까 갑자기 피해자인 척 한다고 사람들은 그냥 자기들이 보고 싶은 대로 보고 떠들었어요. 미래가 아무리 아니라고 해도 믿어주지 않았죠. 거기다가 엄마는 원래 문제가 있는 사람이 어딜 가나 같은 문제를 일으키는 법이라며 소문을 낸 사람이 아닌 소문의 대상자를 비난했습니다. 미래의 이 깊은 상처가 어떻게 치유가 될지 궁금한데요. 호수가 두 손등에 올라가려고 했을 때 함께 열애되었던 미래는 우리가 저길 못 올라간다고 해도 아무도 관심 없으니까 괜히 유난 떨지 말라고 했습니다. 고칠 수 없는 건 그냥 참아버린다. 이게 아마 미래의 성격인 거겠죠. 미래의 상처가 치유되기 위해서는 무조건적으로 참고 버티는 거 이걸 안 해야 할 것 같아요. 유쾌 예고를 보니 이 친구가 미지를 찾아왔더라고요. 채태가는 사장이 신사옥 사업에 관심을 갖자 자신이 담당자라며 미지의 공을 가로챘습니다. 하지만 김로사 식당을 찾아가는 일은 계속 미래를 시킬 생각이었어요. 하지만 김로사의 대리인으로 나타난 호수가 책임자인 최 국장님이 직접 회사의 공식적인 의견을 대리인인 자신을 통해 제안해달라고 했으니 똥줄이 탔죠. 채태간에게 로사식당 매입을 도와달라는 의뢰를 받은 이충구는 김로사의 대리인이 이웃이라는 걸 알고는 이 건에 자신이 맡겠다 했는데요. 이충구는 호수가 다른 로펌에 못 들어가게 하는 것만으로는 성이 차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홀로서기를 한 호수의 앞길까지 막고 싶어하는 것 같은데요. 유미래가 박수석을 성추행으로 고소했다는 걸 알고 있는 이충구는 미래에게 내가 그 불편한 사람을 날려주면 신사옥 사업을 유미래 씨가 전담하겠냐고 제안합니다. 동창인 유미래 때문에 결국 회사까지 건둔 이호수이기에 유미래가 신사옥 사업을 전담하게 되면 이호수가 유미래를 돕기 위해 김로사를 설득할 거라고 생각한 것 같아요. 근데 사실 미지 입장에서는 박수석이고 뭐고 아무 일도 안 해야 정체를 안 들킬 수 있는 것이니 신사옥 사업을 담당 안 하고 그냥 조용히 지내는 게 더 좋은 거잖아요. 그렇게 이 친구의 제안은 유미지에게는 통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한편 유미래는 김태희에게 농담으로 자기가 핸드폰 하나 정도는 훔쳐올 수 있으니 해킹을 할 수 있냐고 물었는데요. 저 이 대사가 뭔가 복선이 될 것 같더라고요. 미지가 정말로 박수석의 핸드폰을 훔쳐서 성추행 증거를 찾아내면 좋겠네요. 그럼 전 다른 리뷰로 돌아올게요. 지금까지 잼잼 리뷰였습니다. 감사합니다.